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조선일보가 두 달도 안 남은 신적폐청산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보도를 메인으로 올린 조선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특검 법안은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개의 특검팀이 동시다발로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 혐의만 보더라도 이건 뭐 특검 5개도 모자르고 5년 내내 돌려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다시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을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검찰에서 특검으로 칼잡이만 바뀐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시즌2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은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해당 건이 잘 진행되려면 역시 경제와 외교 안보가 튼실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된 대통령 후보인지 그분의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신화가 있죠. 경제는 보수당이, 복지는 진보적인, 개혁적인 민주당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죠. 분배 없는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민주당은 복지 또는 분배로 이미지 지어졌냐? 사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수 정당들은 이걸 다 도외시한 거죠. 오로지 성장, 오로지 기득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성장은 당연한 거고 복지와 분배는 너무 소외되니까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은 복지와 분배만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경제 성장에 유능하냐? 전혀 아니죠. 이 신화를 한번 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김병수 후보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에 가깝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경제 상황도 어렵고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영업자 문제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여하튼 통계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 특히 최근에 내수 부진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정부 대신 졌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안전 문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세월호 참사 11주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여전히 참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열 몇 명씩 사망했죠. 그 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자꾸 납니다. 무안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안전사고, 특히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예방에는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이 들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예방 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고를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사고를 방치하면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습니다. 처벌도 아주 약하고 벌금 내고 보상도 거의 다 보험 들어있으니까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비난 좀 받으면 또 넘어가는 거죠. 결국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 문화도 필요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규정된 각종 조항들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이 사회 풍토를 정말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또 문제죠. 저는 정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법률적 책임이 있죠. 형사처벌을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이 형사책임, 민사책임, 이 법률적 책임 말고도 사실은 행정 책임도 있죠. 관리를 못한. 또 약간 넓힌다면 정치적 책임도 있죠. 근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고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상하는 엄격한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죠. 우리 사회는 참사도 사망자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안전 관리에 관한 비용,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수를 좀 늘린다든지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평소에 엄격하게 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치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있던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하고 또 단결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됐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통합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당이 123석이었죠. 나중에 180석 되기는 했지만 제일 힘이 강력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임기 초반에 123석이었고 헌재 소장 하나 임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170석의 집권 여당이 되고 지금 국회가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힘이 셀 집권 2년 이내 원하는 법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국 혁신당의 야권까지 더하면 189석이란 막강한 국회 권력이 뒷받침해준다면 개헌 빼고 단독으로 뭐든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3개월, 6개월마다 특검 한 개씩 통과시켜 돌리고 윤석열이 거부했던 거 다 보완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한동훈처럼 시행령 몰래 고쳐서 찌질하게 할 필요도 없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을 3등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모 헌법재판관을 2명을 더 임명하게 되면 6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집권하고 국힘당 해산심판 청구해버리면 헌재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또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에게 한 것처럼 털지 않아도 살짝만 털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버리고 유죄 나오면 국힘은 수백억을 토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기득권의 권력을 하나하나 깨부수며 여기까지 온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집권에 강력하게 싹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